여학생들은 까지 발아치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들은 까지 발아치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녀분이 조금만 걸어도 발 아파 다리 아파 하면서 걷기를 주저한다든지 친구와 조금만 뛰어놀다가 쉽게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신발의 밑창이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자주 닳아서 신발을 자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꼭 자녀분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평발이 있게 되면 발바닥에 있는 이 고유 수용 감각체라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일 때 발바닥 주변부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을 자주 삔다든지 발의 피로가 굉장히 유발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거나 피로해집니다. 자, 자녀분이 뭔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근육통이겠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자녀분의 발이 평발인지 아닌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발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맞춤형 깔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흔한 오해 3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분들의 평발을 잘 교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총 솔루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기 애가 이제 2살인데 발에 아치가 없다고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평발로 태어난다. 평발로 태어나서 발을 디디고 지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에 있는 이런 내재근들이 활성화되면서 아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발아치가 완성되는 시기는 여학생들은 만 10세에서 12세, 남학생들은 만 11세에서 13세, 즉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까지, 남학생들은 초6에서 중2까지 그 시기까지 아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 2살, 3살이라면 한참 시간이 남아있고 아치가 만들어진 시기니까 지켜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평발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발이냐? 평발은 2가지가 있어요. 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이 있습니다. 자, 유연성 평발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평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발이 아닌 거죠. 발바닥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아직 탄력이 없고 유연해서 체중을 지지를 할 때는 이렇게 평발처럼 보이다가 체중 지지를 하지 않고 바닥에서 발이 떠 있을 때는 이게 아치가 생기는 발을 유연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직성 평발은 뭐냐? 그냥 발이 구조적으로 평발이에요. 체중을 지지하든 발을 들고 지지하지 않든 발 모양 자체가 강직성인 거죠. 뻣뻣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연성 평발인지 강직성 평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아주 손쉬운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녀분이 바닥에 서 있을 때 발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닥에 서 있을 때는 발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럼 의자에 앉아 보시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었더니 이렇게 아치가 뿅 하고 생겼어요. 자, 이런 경우는 유연성 평발입니다. 의자에 앉아도 발이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다. 그러면 강직성 평발입니다. 자, 그럼 확인 사살 들어가야죠. 잭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자녀분을 바로 세우세요. 바닥에. 바로 세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뒤쪽으로 신전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엄지발가락을 뒤로 신전시키는 잭 테스트를 했을 때 유연성 평발인 경우는 이렇게 아치가 생깁니다.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내재근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치가 생기죠. 하지만 강직성 평발 같은 경우에는 잭 테스트를 해서 엄지발가락을 뒤로 올리더라도 이렇게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유연성 평발인지 강직성 평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강직성 평발이 아니라 유연성 평발이거든요. 그러면 유연성 평발인 경우에 그러면 지켜보면 되냐? 대부분 지켜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켜보면 안 되는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평발인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걷고 뛰어놀고 나면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답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뭉치고 뻣뻣해서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유연성 평발이긴 한데 지나치게 발이 많이 꺾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발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아치가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종아리 근육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이 성장통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래들하고 놀 때 유독 자주 넘어져요. 평발이 되면 발바닥 앞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고유 수용 감각 기관이라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그런 센서가 망가지게 됩니다. 즉, 감각을 뇌로 올려 보내는 안테나가 평발로 인해서 반쯤 접혀 있어서 정상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지나치게 뻣뻣하게 만들거나 발을 움직일 때 정확하게 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항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 이렇게 수시로 넘어지고 다치고 발목을 삔다. 자, 그러면 지나친 평발로 인해서 고유수용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부분인데 안짱걸음을 걸어요. 그냥 발 아치가 유연성 평발만 있으면 좋은데 괜찮은데 지켜보면 되는데 안짱으로 걷는데 발만 안짱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골반까지 앞으로 기울어지고 무릎도 안으로 틀어지면서 안짱으로 걷는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맞춤형 깔창이든 교정을 해서 안짱걸음을 걷지 않도록 발을 정상적인 보행 각도로 걷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신호는 바로 X다리입니다. 유연성 평발이 있는데 다리까지 X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발이 아치가 지나치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신호가 무릎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X다리가 교정이 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의 정렬을 바로 잡아줘서 무릎이 X다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X다리가 보인다면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만약에 유연성 평발이 있는데 비만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성장을 하더라도 아치가 만들어지는데 체중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체크 중에 자녀분이 비만도 있어요. 그리고 걸으면 다리도 아프다고 해요. 잘 넘어지기도 해요. 심지어 X다리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맞춤형 깔창이든 교정을 통해서 발의 각도를 잡아주셔야 시간이 지났을 때 발이 아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무릎의 정렬이나 골반의 정렬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임상 사례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내원을 했어요. 내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가 체육 시간에 도무지 운동을 안 하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꾀병이 아니냐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놀이터에 나가거나 밖에 외출을 하면 애가 자꾸 안 그러려고 하고 발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이상해서 데리고 왔다. 이 꾀병이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 발을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체크 사항에 세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비만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X다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아픈 이런 세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무너지고 그런 무너짐으로 인해서 발목이 꺾이게 되고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져서 통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맞춤형 깔창을 처방을 했고 추나요법을 통해서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고 종아리와 발목의 각도를 개선시켜 드렸습니다. 석 달 뒤에 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꾀병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냥 체육 시간 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친구들하고 공 차기도 하고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자녀분이 성격도 되게 밝아지고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살도 조금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되게 보람이 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연성 평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령대별로 유연성 평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만 3세 이하다.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아치가 그냥 뭐 지방층으로 덮여 있는 거죠. 지방층으로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고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실내에서만 걷게 하지 마시고 신발 너무 신기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이게 모래사장을 자꾸 걷게 한다든지 불규칙한 지면을 자꾸 걷게 한다든지 흙바닥을 맨발로 걷게 한다든지 자, 이런 거 자주 시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자, 이때는 아치가 좀 적극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자, 이 시기에는 많이 뛰어노는 게 좋습니다. 많이 뛰어놀아서 발바닥의 내재근이 많이 수축하고 이완시켜서 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고유수용 감각기관이 많은 정보를 뇌로 보내고 협조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 발아치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체크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시면 맞춤형 깔창을 제작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씩입니다. 이때는 애들이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많이 움직이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치가 상당히 많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맞춤형 인솔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입니다. 이 학생들은 발아치가 완성되는 최종 시기가 남학생들보다 성장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1년 정도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은 한 중학교 1학년까지 발아치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까지 발아치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즉, 이 학생들을 중학교 3학년 때 데리고 오셔가지고 애가 평발인데 평발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조금 늦어요. 남학생들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리고 오셔가지고 애 평발 교정해 주세요 이러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맞춤형 깔창을 해서 발의 내재근을 활성화시키고 고유수용 감각기관이 발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아치를 만들어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사실은 아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기보다 발의 내재근을 훈련시켜서 무조건 아치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 그리고 발이 과도하게 무너질 때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허리나 골반까지 나쁜 영향이 가지 않게끔 조금 개선시켜주는 그런 용도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때도 치료를 통해서 발아치가 제법 올라가는 경우를 임상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1, 중2까지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이전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겁니다. 크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맞죠? 유연성 평발은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유형에 2가지에서 3가지 이상 걸린다면 이 경우는 큰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크면 좋아지겠지 하고 지켜보시다가 뒤늦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좀 진작 데리고 올 걸. 애가 그동안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을 데려가도 그냥 근육통이다. 이러고 성장통이다. 이러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째. 수영하면 평발이 좋아진다. 자,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수영은 유산소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균형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발 아치는 지면을 디딜 때 지면에 대응해서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협응 수축을 하면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은 근육 발달과 유산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발 아치를 만들어주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인위적으로 깔창을 신게 되면 깔창에 의존해서 더 나빠진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안경을 끼면 눈이 더 나빠집니까? 안경을 안 꼈을 때 오히려 굴절 각도가 잘못돼서 눈이 많이 피로하게 되고 근시가 더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안경을 끼므로써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맞춤형 깔창을 통해서 바른 보행 습관과 그리고 정확하게
중족골 끝에서 보행이 일어나면서 고유 수용 감각기관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발의 내재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병행하게 되면 발아치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딱딱한 깔창을 신음으로 인해서 발의 내재근이 훈련되지 않고 깔창을 신고 다니더라도 발의 내재근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깔창들을 예전에 썼지만 최근에 나오는 많은 깔창들 그리고 유럽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맞춤형 깔창들은 신었을 때 발의 아치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창을 신는 것이 깔창을 안 신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내재근이 많이 활성화돼서 발아치를 더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부모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 선택지가 그냥 인터넷으로 값싼 깔창, 그냥 기성품을 사서 자녀에게 신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녀분의 발이 기성품 깔창으로 다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발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발이 틀어진 각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은 성장을 하면서 아치 높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률적인 높이의 깔창이 자녀의 발의 아치 높이와 전혀 피팅이 되지 않거나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의 발은 6개월, 1년 사이에 발볼 사이즈도 넓어지고 발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춤형 깔창을 하게 되면 아치 높이가 달라짐과 동시에 재성형을 통해서 달라진 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발이 각도가 너무 지나치게 꺾여 있다면 웨지를 넣어서 발 각도를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액세서리나 치료적인 어떤 수정을 통해서 변화된 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품보다는 맞춤형 깔창을 착용하시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어날 때는 모두가 평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평발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아는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까지 발아치가 완성이 되는 시기니까 유연성 평발이 있다면 그 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발아치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가성비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속설과 달리 시간이 지난다고 평발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한다고 평발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깔창은 평발을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발은 우리 몸의 기초와 같습니다. 발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거든요. 특히 성장기에 발이 건강해야 마음껏 뛰어놀고 키도 잘 클 수 있고 그리고 근육이 밸런스 있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세도 잘 세팅이 돼서 그 잘 세팅된 자세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의 발에 오늘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평발로 고생하시는 많은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시는 또는 지인분들께 꼭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